인터넷 커뮤니티나 특히 부동산 카페나 혹은 거기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여론 만들고 있죠. 블라인드나 뽐뿌, DC 이런 데 가가지고 라이트하우스 맨날 집값 폭락하라고 기우제나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기우제가 뭘까요? 기우제, 기원한다. 비를, 제사. 즉 뭐예요?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제사다. 그래서 특히 무슨 기우제를 이야기를 하느냐? 인디언 기우제를 이야기를 하더라. 인디언 기우제가 뭐예요? 인디언 기우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우제다. 왜? 비가 내릴 때까지 몇 날, 며칠, 몇 달을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도 집값이 폭락할 때까지 폭락 이야기를 했으니까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는 집값 폭락에 대해 기우제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맞을까요? 유튜버 라이트하우스 말을 잘하시죠? 혹혹혹 하는데 현실적이진 않다. 수년 만에 인디언 기우제 드디어 성공. 자, 저희가 2019년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집값 하락 추세는 거의 21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의 2년 반에서 3년 정도 만에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집값 폭락을 2년 반에서 3년 동안 이야기를 했더니 폭락했다. 폭락할 때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뭐 요즘에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추는데 그렇게 한번 맞춘 거다, 이런 여론들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역겹다, 인디언 기우제처럼 수년간 폭락만 주장한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댓글 달았어요. 기후제. 그러니까 기후제라고 지금 우리한테 몰아붙이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은요, 저 정도다. 기후제인지 기후제인지 헷갈리는 인간들도 있다. 5년 동안 자꾸 착각하는데요. 5년 정도 이야기하신 유튜버가 찾아보면 있을 테죠. 저희가 19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전부터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착각해가지고 자꾸 우리라고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2019년 2월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구독자 2만 명 됐을 때 공지사항 올린 거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만에 2만 명이 됐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다면 그런 이야기 하죠. 라이트하우스는 영상 지웠다. 영상 지우고 19년부터 말한 척한다. 뭐 이딴 헛소문 퍼뜨리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 지운 경우는요, 공지를 올리고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메꿔서 영상을 올리겠다. 초창기에 그랬던 점이 있고요. 왜냐면은 저희도 유튜브 처음 해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많아서 좀 더 좋게 만들다 보니까 지우고 다시 올렸던 거, 공지 올린 거. 그 다음에 예전에 모 유튜버가 저희 고소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적인 문제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됐고 인신공격을 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되게 격하게 말한 부분. 그 부분은요, 영상을 지우지 않고 영상에 굉장히 일부 그 표현이 들어간 부분만 살짝 편집한 정도. 그 외에는 뭐 유튜브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지우지도 않았고, 초창기 영상은 거의 남아있다. 그 전에 막 2018년 17년 해가지고 막 5년 동안 이야기하다 지운 거 헛소리다. 그러면서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자, 이게 영상을 안 보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말이라는 거. 기우제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비가 오든 안 오든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들 보면 어때요? 그렇게 따지면요, 마이클 버리, 빅쇼트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거잖아요. 마이클 버리는 MBS를 구성하는 모기지들이 사실은 쓰레기였다. 그래서 대부분이 매우 위험한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대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매우 비슷하죠. 변동금리, 영끌대출. 그래서요, 채무 불이행이 시작될 거고 15%가 넘어가면 끝장이다. 근데 역정을 내죠. 주택시장은 안전하잖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영화 말미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마이클 버리가 예측하고 나서 은행에선 비웃죠. 뭐라 그래요?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어떻게 채권이 부실이 나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기득권들이 손실을 다 보지 않도록 하고 빠져나간 다음에 하는 2년 뒤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죠. 그럼 2년 동안 기우제 지내서 마이클 버리가 맞췄느냐? 아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우 위험한 이걸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이게 기우제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변동금리 망한다. 다 지금 망하는 상황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야, 헛소리 하지마 하면서 돈 다 빼죠. 그리고 투자를 하죠. MBS 증권, CDU 이런 데다. 그리고 결국엔 터졌다. 바로 터졌어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2007년 2분기부터 변동금리가 되면 그거보다 더 늦게 터졌죠.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기우제였죠. 지금도 저희가 말한 대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환율 폭등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환율이 폭등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2015년부터 긴축에 들어갔다. 이 긴축은 왜 들어갔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유동성을 풀었다. 엄청. 그래서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2008년 기점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2008년. 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으니까. 근데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죠.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터지기 전에 먼저 억제를 들어가면서 2015년에 금리 인상을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2017년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맞춰서 우리나라도 2017년 11월, 그 다음에 18년 11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 11월 금리 인상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고 지금 완전 고점이다. 그래서 집값이 잡힐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영상 중에서 가장 시간 많이 들여서 냈던 영상, 가계부채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일이 터졌어요? 2019년에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전 유동성 정도로 늘렸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요거는 금방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에 무슨 일이 생겼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성을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것, 경제를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아니, 긴축을 하고 있던 와중인데 변수가 생겨서 유동성을 풀었네? 그러면 이 유동성은 금방 다시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때 시장은, 자산시장이 매우 들썩이더라도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마치 닷컴 버블처럼. 그래서 미국에서 긴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때 저희가 예측한 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갈 거라 그랬죠. 금리 역전을 하지 않도록 두든가. 금리 역전을 하지 않게 두면 어떻게 되죠? 가계부채 붕괴가 빨리 일어나면서 집값 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정상화되는 수준까지. 그런데요, 금리 역전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죠.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역전을 허용하게 되면 환율 폭등할 거라 그랬죠. 환율 폭등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급격히는 아니더라도 장기화될 수 있다. 근데 요 요건이 아니고 요렇게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지금 뭐 이렇게 나왔지만 9월 7일 기준으로 1390원대까지 나왔죠. 지금 분명히 일부는 지금 팔면서 차익 남기고 있고, 근데 본격적으로 차익 남기면서 빠지는 것 치고는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정부에서 환율 억제를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환율 올라가고 있고요, 역대 본 적 없이 기준금리 올릴 거라고 그랬죠. 지금 4연속 인상 들어갔고요, 그 중에 역대 최초 빅스텝 들어갔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고 있죠. 왜 폭락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야기한 거요, 집으로 투자해서 수익 낼 생각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실거주들 지금 사지 마라. 2019년부터. 자, 벌써 2019년 가격까지 떨어진 데도 있고요, 2년 전 수준, 2020년 수준까지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 단계죠. 그럼 저희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근데 맨날 오른다는 사람들 뭐라고 써요? 공급 부족.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 강사처럼 막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수능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함수를 공부하셔야 되고,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의 정의부터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이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수능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봐봐, 우리가 말하는 거 쉽지, 이것만 기억해 라고 했는데 그게 다 잘못된 이야기들이었죠. 산수 잘한다고 해서 수능 잘 봐요? 물론 틀릴 걸 덜 틀릴 수는 있겠죠. 급하게 계산하다가 산수 틀린 사람들도 물론 있으니까, 수학을 잘하더라도. 또 보면 뭐예요? 쉽게 생각하죠.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또 뭐라 그래요?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 정책 부작용,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르고,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GTX 때문에 오르고. 요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다 잘못된 이야기였다. 그랬으면 요즘에 왜 완화한다고 해서 심리가 살아났었고, 최근에 3월부터 5월까지. 그 다음에 공급이 제일 적은 올해 왜 하락세가 나타나느냐? 다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아, 난 이해 잘 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기우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집값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딴 말들이나 믿고 있는 거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비가 오기 전에 나오는 사전 징후들을 이야기한 거죠. 제비가 낮게 날고 있고 개미가 지금 담 쌓고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지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있고, 연기는 낮게 깔리고 있고, 별을 보니까 별이 낮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수구 근처나 막 이런 데 가니까 물비린내가 너무 심하더라.
그 물고기들이 입 내밀고서 뻐끔뻐끔뻐끔 하고 있고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돈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 상승 일어나고 있고 그 이전에 가계부채 폭등했고 문제는 소득은 거의 안 올랐는데 소득 대비로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 다 징조예요. 과잉된 심리 2030 시장 유입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대출 받아서 영끌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요금 예금 등 시중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비둘기 울고 양떼구름 나타나고 있고 청개구리 울고 있고 다 이런 걸 그래서 비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마예요. 장마.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리고 대출 한도도 줄었죠. 작년 8월 이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 그리고요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요 본격적인 DSR 규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익률이 감소하죠. 왜? 갭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부세나 이런 세금도 강화됐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죠. 경기 침체. 그래서 실수요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매가 나오고요. 금매가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세가 떨어지죠. 그럼 이 금매가 시세가 된다. 여기 10억짜리가 시세인 줄 알았는데 금매 9억만 거래가 돼요. 그러면 시세가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9억은 정상 매물이고 8억이 금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장마가 올 수 있어요 라고 경고를 저희가 계속 했던 거예요. 저런 징조들이 보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보슬비라고 조정기 그냥 잠깐 보슬비 내리고 그칠 거야. 아니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게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도 못 믿고 있는 거다. 자, 제갈량의 동남풍 아십니까? 삼국지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제갈량의 동남풍 보면요 물론 연이 창작이지만 주유가 제갈량을 못 믿어요. 그 당시에는 서북풍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동남풍이 부냐. 서북풍이 부는 시기인데 근데 제갈량이 기도를 통해서 동남풍이 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 제갈량은 뭐예요? 날씨나 뭐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서북풍이 불지만 일시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동남풍이 부는 시기가 있고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동남풍이 불 때다. 그러니까 며칠 뒤에 동남풍이 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주유한테는 기도해서 본인이 불게 한 것처럼 만든 거죠. 비가 그냥 오는 거 아니고 동남풍이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징조들과 많은 예측과 통계와 여태까지 역사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로 인한 변수가 생겨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버슈팅 됐으니까 더 위험하니까 실거주들은 절대 사지 말아라.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폭락한다. 이 이야기 했던 거잖아요. 기우제예요? 결론 뭐예요? 왜 기우제라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인디언들의 기우제라고 하죠. 본인들이 인디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인디언들 뭐예요?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콜럼버스나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고 비가 오는 이유는 대기에 수증기가 많아서 어느 정도 이상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게 구름으로 뭉쳐서 비를 내리게 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인디언들은 뭐라 그래요? 개소리. 물의 신님이 내려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비가 올 거예요. 아 기우제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부동산 불패 신, 부동산 불패교를 믿었죠. 비가 온다고 계속 부동산 폭락이 일어난다고 해도 부동산 불패교를 신앙처럼 믿고 있는데 이 말이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요 지식 수준에서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기우제라고 하는 거예요. 봐도 모르죠. 제갈량의 동남풍은 신법으로 불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 정도다. 영상을 봐라. 진짜 모르시던 분들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 절대 저런 이야기 못한다. 다 중간에 안 보고 제목만 보고 그러니까 실거주 한 채 사세요. 아 라이트하우스가 집사라고 그랬다.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다. 본인의 지식 수준을 탓하지 본인이 모르니까 남을 음해하는 방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죠. 우산 준비 안 했으니까 비 쫄딱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산 준비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